안녕하세요, 한사원입니다. 간만에 이렇게 얼굴도 나오고 좀 설명을 롱테이크로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이 프록시라는 거예요. 이 프록시. 이 프록시가 요즘 JS 개발자들은 사실 이걸 쓰는 경우를 제가 본 기억이 없어요. 프록시를 쓰는 경우를 본 기억이 없어요. 프록시가 상당히 강력한 툴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프록시를 쓰는 거를 매우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샘플 코드를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 뭐 간단히 이런 객체가 하나 있다고 해봅시다. 타겟이라고 하는 객체 안에 네임은 존, 이름은 아니, 나이는 30 이런 게 있죠. 근데 이 new proxy라고 하는 것 안에다가 객체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객체를 넣어주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안에 get이랑 set의 명령을 이렇게 넣어줬어요. 두 번째 파라미터로 전달을 해줬죠. 그리고 그걸 이제 프록시라고 하는 걸로 감싸줬습니다. 이거 그럼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걸까? 이제 한번 감을 잡아보도록 하죠. 여기 있는 이 타겟을 그냥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죠. 콘솔 로그로 해서 타겟 네임 이렇게 접근하거나, 뭐 콘솔 로그 타겟 에이지 이렇게 접근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은 이런 해당 값들이 뭔가 보호받아야 되는 데이터거나 접근 권한에 따라서 어, 여기 있는 값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조회가 안 되게 돼야 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 객체는 분명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이걸 호출하는 시점에 사용자의 어선티케이션 상황이나 아니면은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 해당 값들을 다르게 표현해 줘야 될 때, 또는 프록시 말 그대로 이 전처리가 필요해야 될 때, 이럴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get이라고 되어 있어요. get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오버라이드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은 이 프록시를 통해서 접근을 하면은 이 콘솔 로그가 한번 실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게 반환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여기다 이제 프록시 네임이라고 이렇게 넣게 되면은 지금 이제 프록시가 선언이 이 위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이렇게 내려볼게요. 이렇게 프록시 네임이라고 하게 되면은 getting property name을 출력을 해요. 요 부분이 먼저 출력되고 그 다음에 실제 값을 반환을 합니다. 모든 get 요청에 대해서 이제 오버라이드를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원본 데이터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경이 없이 말이죠. 그런 게 이제 프록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지금 실제 사용자가 현재 어선티케이션 상황이 예를 들어서 뭐 is admin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글로벌한 상태로 저장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 해당 이름이 어드민만 조회 가능한 데이터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is admin이 true인 경우에는 어떤 값이든 실제 값을 반환을 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조건 null을 반환을 하고, 그리고 콘솔 로그로 이제 에러를 보여줄 수도 있겠죠. 해당 데이터는 관리자만 조회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관리자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이 객체의 접근 권한을 설정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상당히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는 툴입니다. set은 어떻게 할까요? set은 속성을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속성. 이 setter 함수라는 게 객체에 있는 값을 오버라이드 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예시를 조금 적어 놨는데, 이 프록시라고 하는 거에다가 age를 이렇게 오버라이드를 했습니다. 그러면 proxy age 31. 그럼 이거 자체가 지금 setter 함수를 실행시킨 거예요. setter 함수를 실행시킨 겁니다. 그 말인즉슨 이 부분이 실행이 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본 데이터를 그냥 바꾸고 싶었다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코드를 썼으면 됐겠죠. 근데 원본 데이터가 아니라 프록시로 감싼 것을 변경을 하게 되면은 요 해당 처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유효한 의미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타겟이고 대상이고 원본 객체죠. 타겟이고 이 프로퍼티, 키 부분이죠. 만약에 이렇게 제가 좀 설정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프로퍼티가 age인 경우에 사람의 나이가 뭐 200살, 300살 되는 경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대해서 제가 에러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age를 세터로 재설정을 하고 싶은데 value가 뭐 100살이 넘었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나이는 10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라고 에러 콘솔을 뽑고 그 다음에 return false를 하면은 해당 세터 명령은 작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 이 프록시를 통해서 우리는 세팅 어떤 형태의 세터를 통해서 값이 오버라이드 될 때 이 밸리데이트를 일괄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원본 객체는 그냥 오브젝트 그 자체인데 뭐 특별한 장치가 아무것도 없는 객체죠. 아무것도 없는 이 객체인데 이거를 요렇게 세터와 게터 영역을 오버라이드해서 실제로 사용하는 코드에서는 이렇게 타겟에 직접 접근하기보다는 프록시를 접근해서 프록시에 대해서만 세터나 게터를 사용하면은 좀 더 보호된 형태의 접근과 덮어쓰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를 어떻게 쓰면은 좋을까요? 뭐 물어볼 수가 있겠죠. 사실 제가 다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앞서 말했듯이 이렇게 이제 밸리데이트 형태로 관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런 최대값, 허용되는 최대값, 뭐 이걸 200으로 바꾸면은 나이는 200세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각 객체가 지원하고 있는 프로퍼티에 대해서도 선언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여기 if문으로 했지만은 이 안에 타겟이 갖고 있는 그런 프로퍼티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폰 넘버 같은 거가 추가됐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부분을 이제 리플레이스 하는 겁니다. 어떻게? 스위치로 리플레이스를 해요. 스위치로 한 다음에 프로퍼티로 관리를 하고 그리고 케이스를 age로 넣고서 이 나이 값이 입력됐을 때에 대한 밸리데이션 처리를 이렇게 겁니다. 그리고 이메일이면 어떨까요? 이메일이면 당연히 중간에 에테사르가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해당 뭐 이메일 표시나 아니면 그 밖에 이제 정규 표현식 방식으로 이제 이중 체크를 하는 방법도 이제 가능할 거고요. 그 아래 이제 폰 넘버 같은 경우도 폰 넘버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저장을 해주면은 세팅 과정에서 의도와 다른 형태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제 에러 처리가 다 되는 거예요. 아예 그냥 세터가 작동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타겟에다가 원본 데이터를 오버라이드를 하거나 하는 방법은 당연히 리스크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막 이런 엉뚱한 값을 이렇게 넣으면은 이거 자체는 이거를 보호해주는 장치가 아무것도 없죠. 이렇게 선언하면 막을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위험하니까 똑같은 작업을 이렇게 처리를 하면은 요거는 이것 자체가 이 세터가 작동을 안 합니다.
왜냐? 우리가 위에서 이 밸리데이션 코드를 걸었기 때문에, 밸리데이션 코드를 걸었기 때문에 작동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일 쉬운 프록시 연습 방법은 뭐냐? 객체를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그 객체를 감싸십시오. 프록시로. 그리고 프록시로 감싸고 이 객체는 이제 머릿속에서 지우고 이걸로 접근을 하세요. 이름을 꼭 이렇게 프록시라고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타겟에 대해서 이제 프록시로 보호됐다. 타겟 프록시 뭐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사용해서 관리가 되게끔, 그러면 이 기본 원본 객체는 언제나 여기 안에서 호출과 이 재선언 과정이 보호받는 상황이 될 겁니다. 아주 심플하죠? 이제 여러분 코드에다가 적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